이 비극의 시대, 나폴레옹이 쳐들어와서 스페인을 짓밟아 놓습니다. 본래는 나폴레옹의 명령을 거부한 포르투갈을 치러 가는 과정에서 스페인한테서는 길만 터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바보 같은 스페인 왕가에서 오케이 지나가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나가면서 스페인을 약탈하고 사람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국자들, 스페인 남자들이 5월 2일 날 작은 칼을 가지고 프랑스 군대와 맞서 싸운 그 사건이 바로 5월 2일의 항쟁입니다. 민간인이 군대와 맞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냥 싸운 게 아니라 게릴라 전법으로 싸웠다고 해요. 역사적으로 처음 등장한 전투 용어입니다. 게리야가 스페인 말로 작은 전쟁이란 뜻이거든요. 이게 이제 영어식 발음으로 게릴라가 된 겁니다. 처음으로 게릴라 전투가 이때 있었습니다. 여기도 게릴라 전투로 그냥 민간인들처럼 행사하다가 갑자기 칼 들고 이 군대를 찔러버린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게 있죠. 이 사람들은 이슬람 사람들인데, 자, 이들은 터키 용병이었대요. 이슬람 용병. 그래서 프랑스 군대는 용병도 고용해서 이렇게 전투를 치렀습니다. 근데 결국에 군대와 어떻게 싸워서 이겨요? 결국 지겠죠. 그래서 스페인의 이 그 저항한 이 남자들 데려다가 바로 다음날 마드리드의 프린시피오 지역이 있어요. 그 언덕이거든요. 이 언덕에서 집단 학살을 합니다. 이 장면을 그린 게 고야예요. 그런데 이건 연출입니다. 왜냐면 고야가 이 학살 장면을 눈에 직접 보고 그린 건 아니라 1814년도에 나름 상상해서 그린 거니까. 하지만 지역 프린시피 언덕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프랑스 군대가 왼쪽에 스페인의 애국자를 이렇게 학살하는 그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 이 프랑스 군인들 보면 얼굴이 가려져 있어요. 그리고 다 기계처럼 똑같이 컨트롤 C VVV 한 것 같죠. 차마 얼굴을 마주치고 죽일 수는 없는 거를 표현한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좀 중요한 연출이 보입니다. 이 포즈 어디서 많이 본 포즈 아니에요? 여기 십자가 그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은 그리스도를 상상하게끔 하는 연출이다. 그 단서가 확대를 하면 나옵니다. 성운이 자국이 나와요. 프란시스코 성인인가 봐요. 예. 그리고 이 그림자가 뒤에 보이는 이 여인이 약간 성모 마리아를 그린 것 같다는 그런 해석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애국자를 그리스도의 희생과 같이 그려놓은 거예요. 대단한 연출이죠. 그냥 그림이 아니라 뭔가 사람의 상상력을 자극시키거나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저는 좋은 그림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런 그림이죠. 막 죽은 사람들, 절규하는 사람들, 이 긴장감이 넘치는 그 상태를 포착한 거죠. 의도적으로 빛을 여기에 딱 연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극적인 그 효과를 이제 연출한 거죠. 자, 이 구도를 그대로 따라한 게 바로 이 연출이죠. 재작년에 특별전으로 피카소 특별전 할 때 이 그림이 왔었죠. 이 그림에 얼마 전에 테러 했다고 하죠. 본드 붙였나? 머리에다가? 아무튼 그런 테러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전쟁의 학살을 피카소가 고야의 5월 3일에 처형, 이 구도를 그대로 따라해서 이렇게 그렸다고 되게 유명합니다. 고야 하면 파나가로도 진짜 유명합니다. 카프리초 시리즈라고 해서 당시 스페인 그 시대상을 풍자한 파나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근데 그림보다도 더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이성이 잠들면 괴물이 깨어난다. 글자 해석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꿈을 꾸고 이 괴물이 나타나는 그런 장면이죠. 그리고 이렇게 따지면 프로이트 이론 있기도 전인데 되게 명언이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이 그림 얘기만 할게요. 아들을 잡아먹는 사투르누스. 비주얼 쇼크야, 이 그림은. 가끔 어린아이 오면요, 이 그림 보고 애들 울기도 합니다. 너무 무서워서. 아들 잡아먹는 그리스 신화, 그걸 그린 거죠, 사투르누스. 혹은 크로노스라고도 불리는데, 대지의 여신 가이아와 하늘의 신 우라누스가 결혼해서 낳은 게 시간을 다스리는 신, 바로 사투르누스거든요. 그 자식이 괴물로 태어나다 보니까 가둬놓은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아들한테 사주한 거예요. 너희 아버지 죽이라고. 그리고 너가 권력 차지하면 된다고. 그래서 아버지를 엽기적인 완전 페륜이죠. 거세를 해서 그리스 바다 앞바다에 던지니까 여기 거품에서 태어난 게 비너스 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비너스는 그래서 이 이미지 세탁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무슨 정숙한 여신이에요. 말도 안 되죠. 근데 보통은 이런 걸 그릴 때 동화적인 해석입니다, 보통은. 자식을 잡아먹는 이유가 아버지가 거세하고 죽기 전에 예언을 해요. 너도 네 자식한테 권력 빼앗기고 죽을 거야. 이런 말 하니까 너무 무섭죠. 이 예언이 실현될까 봐. 그래서 하나 둘씩 잡아먹는 겁니다. 포세이돈, 하데스, 헤라, 데미테르, 헤스티아. 막내가 제우스예요, 원래. 제우스. 꿀꺽 삼키거든요. 근데 막내마저 잡아먹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부인 레아가 제우스만 몰래 대피시키고
돌을 갖다가 먹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을 먹고 다 뱉어낸 거예요. 그래서 서열이 바뀝니다. 순서가 역방향으로 다시 태어나서 서열이 바뀌었다고. 이거 재밌죠? 그걸 그린 거거든요. 근데 고야는 미친 연출을 해놨습니다. 아기를 꿀꺽 삼켜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머리 잘려 있고, 그 다음에 이 모습이 아기가 아니라 다 큰 어른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 인체도 골반이 좀 큰 거 보니까 약간 여자 같기도 하고, 왜 이렇게 연출했을까?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솔직히 정답 하나도 없어요. 각자 해석만 있을 뿐이죠. 고야가 이때 살짝 치매기가 있었거든요. 정신이 상태가 안 좋았을 때입니다. 정신이 오락가락. 그래서 그때 약간 미쳤기 때문에 이렇게 그렸을 것이다 라는 해석도 있어요. 근데 고야가 멀쩡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원작에서는요, 발기하는 성기도 그렸대요. 이 자식 잡아 먹으면서까지 성적으로 흥분한 겁니다. 미친 거죠. 그 뒤에 이 성기는 그 아래 가리고 덮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미친 상태를 그렸지만 이거 너무했다 싶었나 보죠. 그래서 이 얼굴 너무 충격적인데 당시에 그 시대상을 표현한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스페인이 나라 힘이 없다 보니까 프랑스한테 짓밟히고 잡아 먹혔던 시대였잖아요. 고야가 솔직히 기회주의자적인 삶을 좀 살았죠. 나라 빼앗겼을 때 나폴레옹 형제가 스페인 왕으로 오거든요. 호세라는 왕. 또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자신의 궁정화가 지위를 끝까지 누리려고. 그리고 다시 나폴레옹 폐하망하고 영국이 도와주면서 다시 그 페르난도 그 아들 왕이 재집권하러 온다고 하니까 그때 그린 게 이 두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그 인생에 대한 회의감일 수도 있어요. 이 고야의 이 시대는요, 진짜 광기의 시대였습니다. 예, 전쟁 때문에 사람들 죽어나가고, 스페인에서는 최악의 시대, 전쟁 때문에 사람들이 반쯤 미친 상태였죠. 아무튼 그 시대를 그린 화가이기도 하고, 이 그림만큼은 진짜 현대미술이거든요. 이거 완전 표현주의잖아요. 그래서 고야 이후에 근대 미술이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 이유가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이 정도까지 하고,